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위해 저희 행군기가 항상 함께합니다. 군대에 있는 당신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HOXY.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가요? 뭐가 걱정입니까?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딱딱한 군대요? Everybody say? 네. 그게 언제적 얘기래요? 요즘 군대 안 그래요? 군대 안에서 뭐하고 쳐야 할지 모르겠다면 자, 그 또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대박! 와.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간 너무 빨리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미스 페스트. 벌써 2021년도 2주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이야. 오마이갓! 자, 올 한 해 군대의 가장 반가운 소식이라고 한다면 꾸준히 오르고 있는 병사 월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병사들이 이 월급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궁금해. 네. 궁금해.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빨리 찾아왔습니다. 저는 찾으셨나요? No! 네, 우리 장병들의 월급 사용처가 알고 싶으시다고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육해 공군과 해병대 병사 1,700여 명에게 물어봤더니 저축의 비율이 38%로 가장 높았고요. 멋지다. 좋아요. 게다가 투자 비율도 10%였습니다. 한마디로 재테크를 하는 장병들이 많아졌다는 얘긴데요. 아, 우리 장병들 아주 칭찬해요. 네. 야, 월급 오르면은 뭐 먹을 거 네. 충성마트에서 간식 이런 거 많이 사 먹을 줄 그렇지, 알았는데 냉면. 와, 우리 장병들이 정말 현명합니다. 심지어 지난 5년 동안 월급이 오른 비율은 3배인데요. 네. 재테크에 투자하는 비율은 거의 5배 정도 올랐네요. 그러니까 저는 냉동만두의 소비 비율이 5배 올랐다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야, 대단합니다. 아, 멋있다. 자,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이 병장 월급이 100만 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이야.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예. 자, 장병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큰 만큼 올바르고 안전한 재테크를 위해 교육 역시 병행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행군기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행복했던 연애에 빨간불이 켜져서 고민이시라고요. 장병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장면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프사.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죠? 네, 다들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씩들 있으시죠? 네. 자, 머릿속으로 그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다들 생각하셨죠? 사진은 아니야. 그럼 그 친구를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친한 친구에게 생긴 일 때문에 고민이라는 장병의 사연인데요. 대체 무슨 일인지 빨리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즘 심란해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제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저에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21년 평생을 모태솔로로 지내다가 얼마 전 드디어 연애를 시작했어요. 오, 축하해요. 친구가 연애하는데 왜 심란하냐고요? 그게 말이죠. 야, 슬. 뭐 하고 있냐? 나? 군인이 하긴 뭐라고 있겠냐. 너 그나저나 여자친구 한번 보여준다면서 언제 보여줄 거야? 자식.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려고 연락한 거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그 연애가 처음이라 조금 조심스럽거든. 네가 괜찮은 사람인지 좀 봐줘봐. 야, 당연하지. 나 연애 박사인 거 모르냐? 그래서 언제 소개해 줄 건데? 너 다음 주에 휴가 나온다 그랬지? 그때 볼래? 좋지. 야, 21년 동안 못 소리던 네가 연애하는 걸 다 보고 감회가 새롭다 새로워. 연애한다는 것보다 21년 21살이라는 게 더 기분 좋다. 야, 짜식이 그 연애 좀 해봤다고 유세는. 너 나 못 소린 거 그 내 여친한테 그 말하면 안 돼. 야, 알겠어. 아무튼 다음 주에 보자. 휴가 당일. 리피 여기야 여기 인사해 여기. 여기는 내 여친 뚜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자식이랑 사귀어 주시다니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에이, 우리 오빠가 얼마나 자상하고 귀여운데요. 귀여워? 와, 얘가 귀여워요?
와 완전 찐 사랑꾼이시네요. 야야야야 너 좀 조용히 하고 야 음식이나 시켜. 너 휴가 나온 거니까 이 형님이 맛있는 거 쏜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사드릴게요. 우리 먹고 싶은 거 다 고르세요. 자기가 왜 써? 내 친구라면 내가 챙길 테니까 자기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자기라니. 왜? 진짜 적응 안 된다. 수민 씨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데이한테 얻어먹겠습니다. 식사 나온 뒤. 뚜민아 이거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 이 피자도 먹고. 아우, 나 그만 주고 자기도 좀 먹어. 자기야,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그래. 야 내 여친 어때? 너무 예쁜데? 어? 그리고 뭐라고? 나도 거짓말한 거야. 친한 친구니까. 그리고 너한테 완전 푹 빠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찐이다 찐. 그치. 야 리피야 네가 인정한 거면 뭐 말 다 했네. 얼씨구 해볼래 하긴. 야 나도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화장실에서 나온 후. 수민 씨네? 근데 무슨 전화길래 이렇게 오래 해? 응. 나도 완전 보고 싶지. 기다려. 오늘 약속 빨리 끝내고 갈 테니까. 당연하지. 빨리 달려갈게요. 대박. 아니, 리피 씨. 아니, 왜 식사 안 하시고 여기 나와 계세요? 저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근데 뭐 무슨 급한 일 있으신 건가요? 엄마예요, 엄마. 얼른 들어가서 빨리 들어요. 음식 시켰다. 뭔가 느낌이 쌀습니다. 연애 척척 박사인 제가 봤을 때 이건 바람의 촉이거든요. 그날은 저도 당황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휴가 복귀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사실을 친구한테 말해줘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말하자니 행복해하는 친구 얼굴이 떠오르고 소중한 제 친구 어떡하죠? 진짜 여친이 바람난 거면 어떡해요? 저 이거 친구한테 말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야 이거 야 참. 어렵다. 호호 야 이거 난감한 문제네요. 내 연애도 아니고 제일 친한 친구 연애에 끼어들기도 애매하고 말을 안 하자는 찝찝하고 고민 되겠네요 이거. 맞아요. 남녀 사이는 두 사람만 아는 문제다 보니까 아무리 친해도 친구 연애 사이에 끼어든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친구 애인 얘기 좀 참견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어떠십니까? 저는 친구. 그냥 저냥 친한 친구면 모르겠는데 진짜 친한 베프라면 저는 간섭을 해요. 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일절 안 해요. 진짜? 아무리 친해도. 아 진짜? 네. 맞아 냉혈하니. 그러니까 내가 사정을 100% 모르는데 괜히 한마디 했다가 뭔가 좀 이렇게 푸시를 하는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좀 기다리는, 들어주고. 저도 뭐 간섭 연애는 이제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화해를 해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한 번 싸워서 내가 해줬던 얘기를 또 싸울 때 하더라고. 걔 내 친구들 걔한테 그랬어. 너 별로래. 많이 겪어보셨네. 이렇게 된다. 두고두고 나쁜 놈들 있어. 네. 그래서 굳이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저도 좀 비슷한데 그 나름의 좀 확고한 선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행실이나 성격에 관해서는 이제 목격을 해도 함부로 이야기하진 않는데 둘 사이의 관계를 당장이라도 끊어버려야 친구가 이후에 더 상처받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를 들면 뭐 범죄라든지 아니면 뭐 바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에 무조건 이야기하고 간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쵸. 친구의 연애사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올바른 연애가 아닌 것 같으면 아무리 친구가 상처를 받더라도 저도 아닌 건 아니다. 좀 피해야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선은 지켜서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친구의 애인의 외모, 그런 거는. 뭐 성격, 너. 뭐 이런 것은 좀 예민한 부분이니까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친하다고 좀 툭툭 한마디씩 하게 되는데 무례해 보일 수 있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친구가 애인이랑 싸우고 와서 막 흉을 보더라도 그랬구나, 속상했겠구나 정도의 리액션만 해야지, 같이 흉 보면은 나중에 둘이 화해하고 나면은 맞아. 나만 이상한 사람이 맞아요. 된다니까요. 화해하더라고. 반대로 나의 연애사에 대해서는 친구한테 어디까지 얘기하는 편이에요. 저는 뭐
항상 저희 집에 회장님에 대해서 뭐 좀 말을 많이 아끼는 편이고 아껴야 되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체 검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얘기해도 재밌게 웃고 넘어갈 얘기들은 그냥 하고 진짜로 정말 소갈이 중인데 그거를 친구한테 얘기해봤자 사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맞아. 때문에 정말 심각한 문제는 사실 얘기를 안 하죠. 그 결혼하실 분은 어때요? 하실 분. 전 얘기를 안 합니다. 원래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입이 싸가지고. 엄청 많이 했어요. 친구한테 되게 많이 했더니 이제 그 중에 안 좋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가장 친한 친구들이 내 여자친구 싫어하는 거야. 내가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까지 다 해버리니까 그걸 보고 근데 사실 그것만 느끼는 감정이 아닌데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안 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연애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고요. 이제 행궁기에서 얘기하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오히려 친구들한테 말 안 하고 방송에 가장 친한 친구한테는 비밀로 하고 대국민 상대로 다 얘기를 하시죠. 사실 연애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참견을 받거나 누군가의 연애에 참견을 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죠. 네, 고민 사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친구 대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는 게 사실 100%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일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진짜 바람 현장을 목격했거나 확실한 물증이 있으면 무조건 얘기를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팩트 체크가 조금 안 된 상황이라 섣불리 말을 꺼내기엔 위험 부담이 있죠. 그 대희 여친 뚜민이가 네. 통화한 게 엄마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엄마라고 가정하고 보면 나도 완전 보고 싶지 엄마. 기다려 오늘 약속 빨리 끝내고 갈 테니까 엄마. 당연하지 빨리 달려갈게요. 엄마를 붙여도 사실 맞아. 내용은 맞아요. 효녀야. 효녀네.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생각해봐야 될 게 사람마다 바람의 기준도 다르잖아요. 나는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친구한테 말했어. 바람 필 것 같아. 왜? 이랬다니까? 그게 뭐? 그게 무슨 바람이야? 라고 해버리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 맞습니다. 자, 과연 친구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또 나와요? 네, 또 또. 나오시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코너 속의 코너 수민이의 여심저격 여심탐구 분석! 자, 오늘은 연인 사이 바람의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바람의 기준 1위는 단둘이 몰래 만나는 행동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성과의 연락, 연인이 속상해할 만한 모든 것이란 답변도 약 20%가 나왔는데요. 다른 이성과 연락을 하거나 단둘이 만나는 약속을 잡는 것만으로도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와 바람의 기준이 다를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친구랑 바람의 기준이 같다면 다행이긴 한데 정말 최악의 경우 친구가 이미 여친의 바람을 눈치채고 있으면서 너무 좋아서 모른 척 만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뭐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그렇죠. 근데 내가 나서서 확인 사살을 해준다? 그 후폭풍은 감당할 수가 힘들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첫 연애인데 너무 크게 뒤어서 다음 연애가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얘기를 들으면 나 여자 못 믿어 막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괜히. 대희가 생각하는 바람의 기준은 좀 셀 수도 있잖아요. 야, 네 여친 수민이가 딴 남자랑 손을 잡았어. 내가 봤어. 그게 뭐? 키스도 하더라니까? 그게 뭐? 안다. 아니야, 절대. 쉽지 않아요. 저 오늘 고민 사연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저희가 또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친구 애인의 바람이 의심되는데 이걸 친구한테 말해줘야 할지 말지 고민이 돼서 잠도 못 잤다고 합니다. 네. 자, 뭐 이럴 때는 다수결로 결론을 짓도록 합시다. 친구한테 얘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저는 팩트만 팩트로. 얘기를 육하원칙. 해야 된다. 어. 본 그대로. 저도 딱 그 상황 자체만 얘기하고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씩 안 보이던 게 눈에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얘기한다에 한 표입니다. 사실
내 사람의 다른 사람에 대한 낌새는 내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이미 친구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이게 저는 약간 조건부인데 이건 친구랑 제가 얼마나 친한지를 좀 고민을 해보고 결정할 것 같습니다. 친구한테 근데 상처를 주더라도 좀 우정이 굳건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한번 고민해보고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네. 절대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보고도 보고도 얘기. 완전 내밀하네. 왜냐면은 괜히 그 둘 사이의 관계에 내가 뭔가 이렇게 불씨를 던져주면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도 얘기는 안 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확실하지가 않아서. 아. 확실하지 않은 걸 얘기하면 그쪽으로 생각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다른 것도 의심이 되고 괜히.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는 저는 절대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정됐나요? 네, 결정됐습니다. 자, 고민장병분, 저희의 의견은 다수결로 말하세요로 결정됐습니다. 자, 말하세요로 결정이 됐습니다. 말하세요! 됐죠? 끝! 깔끔! 근데 만약에 친구한테 얘기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해도 어떻게 말을 할 거야? 이게 어떻게 말을 꺼내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맞아.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해줘도 결정은 당사자가 내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견을 보태지 말고 네 여자친구가 이런 통화하는 걸 들었어. 엄마라고는 했어. 딱 팩트 전달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보고 정신이죠. 만약에 이제 바람을 맞다면 그보다 급박한 위급 상황이 없습니다. 네. 그럼 친구 사이가 아니라 그 상하 북중 관계네요. 상하가 보네요. 아니 그 동기 관계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친구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는 직설적으로 해주되 친구가 상처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함께 있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밖으로 나도 말아. 진짜. 이미 결정됐어요. 말하세요. 네. 자, 저희 얘기 잘 들으셨죠, 고민장병분? 어쨌든 이 모든 고민은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는 길이 뭔지 좀 천천히 차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더 나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은 기막힌 솔루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까지 토닥여 드릴게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인권맨 슬리피씨. 아, 네. 인권성 오늘도 기대되네요. 왜 안 없어지죠? 없어진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아직도 살아있네요. 오징어 게임만 유행했던 게 아니잖아요. DP도 유행했던 거 아니죠? 뒷풀이. 오늘은 또 DP 버전. 정희 씨 말고 저기 구창. 구견. 구교환 씨 버전으로. 네네. 구교환 씨 좀 얇은 목소리. 네, 맞아요. 목소리가 되게 얇고 뭔가. 존중이란 말은 저놈의 또 다른 이름 아니겠냐? 비슷하다.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렛츠고. 근데 지금 비슷한데? 내가 그치? 재능을 찾았네요. 대단한데? 자, 힘든 훈련을 끝내고 난 뒤에 추운 데서 떨면서 근무를 쓰고 난 뒤, 신나게 휴가를 즐기고 난 뒤, 우리 장병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스텝이 뭘까요? 바로 복투더 귀죠. 복투더 복귀입니다. 오늘은 효자손이 복귀의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불러보죠. 인권 긁어주는 남자 사손이 형! 형 불렀어? 형이 오늘도 간지러운데 좀 긁어줄게. 이제 시작한다. 반응 집중하자. 휴가 복귀. 이병 충성! 이병 효자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대가 좋아졌다. 아닙니다. 본부장님 그 저번에 말씀하셨던 마스크팩, 최병장님 그 왕고무리 사세요. 김상병님 화장솜 사세요. 그래, 좀 신경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저번에 말씀하신 분장 좀 땀바지. 갔다 왔네. 일병 충성!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본부장님 저번에 말씀하신 편지지 잘 샀어. 그리고 너 100일휴가 나갈 때 쓸 전투모 사왔다. 잘 써. 아니야. 이로 나중에 짱 먹고 신경 사주면 돼. 멋인데. 상병 수고하셨습니다. 피곤하다. 냄새? 야, 청소했니? 그렇습니다. 냄새 진짜 자리 갖다 놔.
병장. 아우 집에 왔네. 근무 후 복귀. 이병. FM으로. 일병. 상병. 병장. 미리 풀어둔. 씩씩나. 병장. 아이고. 바로 힘들어. 뭐해? 분리 안 해? 분리. 네, 오늘따라 군대 생각이 참 많이 나네요. 네, 휴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 그 부대로 돌아가던 길 참 길고 길었죠. 네, 그래도 나름 이 생활관이 좋았던 순간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영상 보니까. 네, 이런 노래가 생각나지 않나요? It's alright. 생활관으로 가자. 생활관으로. 이거 모르세요? 이 노래. 알아요. 우리 집. 제대하기 전까지, 전역하기 전까지는 생활관이 우리 집이죠. 네. 자, 오늘은 복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아무래도 1년 6개월 동안 먹고 자고 훈련받으면서 생활하는 곳이다 보니 생활관으로 복귀할 때 그냥 내 방으로 들어온 것 같고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도 이제 이 영상 보면서 후보생 시절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떤 날에 집 같은 느낌이 들었냐면, 너무너무 지친 일과를 딱 보낸 후에 샤워하고 점호하고 딱 누웠는데, 그때 이제 진짜 자도 된다라고 할 때 정말 릴렉스되고 편안한 느낌? 그 느낌. 네. 기억나. 네. 집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또 이제 생활관이 좋아져서 개인 침대도 있고 관물대 크기도 이전보다 훨씬 커졌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만큼 내 공간이 커지니까 생활관이 좀 더 안락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긴 시간 동안 내가 직접 쓸고 닦기도 하고 전우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니까 생활관이 지겹다가도 막상 전역하고 나면 그때 생각 많이 나죠. 네. 제가 또 이 독립을 해보니까요. 이 공간이라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와우. 네. 부대 안이나 생활관 안에서도 특히 애정이 가는 그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예비역 두 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일단 그 상병장 시절, 특히 병장 때는 저는 이제 패치카 뗐던 세대이기 때문에 뜨끈한 아랫목이 있어요. 우와. 침상에. 예. 거기가 가장 편안한 공간이고, 이등병 때는 뭐니 해도 화장실. 예, 화장실이 가장 아늑한 공간이죠. 저는 뭐 많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애정했던 공간이 어쩔 수 없이 흡연장이 있어요. 흡연장. 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 거기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부대 병사들에게 요즘 물어보니까 요즘에는 좀 동아리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동아리 활동하는 친구들은 동아리방에서 주말이나 뭐 정비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만큼 또 이제 동아리에 열정도 많이 쏟기 때문에 전역할 때 뭐 눈물을 이렇게 왈칵 쏟을 정도로 정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동아리방이 있어? 맞습니다. 네, 추운 겨울에 밖에서 덜덜 떨다가 집에 들어가면 몸이 쫙 녹으면서 진짜 너무 행복하잖아요. 군대에서도 겨울에 야간 근무 서고 생활관에 딱 들어갔을 때 그런 기분일 것 같은데요. 맞나요? 비슷한가요? 아유, 당연하죠.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제 집에서는 외출복 그대로 누워도 되지만 군대에서는 근무 복귀를 하자마자 장구르 정리가 필수라는 거죠. 아무리 피곤해도 정리 정도는 기본입니다. 선임들이 또 깨면 안 돼요.
소리가 나면 안 돼. 살살 정리하는 게 포인트죠. 그리고 생활관의 소중함이 가장 절실하게 느껴질 때는 이제 혹한기 훈련 받고 돌아왔을 때. 훈련 마지막에 행군하다가 저기 부대 정문이 보이죠. 그럼 이제 집에 다 왔다. 그때부터 힘이 막 샘솟아. 네, 걸음도 막 진짜 힘차지고. 그리고 생활관에 딱 들으면 다들 외치죠. 와, 드디어 집에 왔다. 결정적으로 요즘 군대 좋아졌잖아요. 네. 추우면은 히터 빵빵 나오죠. 더우면 에어컨 잘 나오죠.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있으니까 야, 공기까지 공기청정기. 쾌적하죠. 사실 이 정도면 내 방보다 좋아요. 맞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근무하던 분들은 심지어 그 뷰가 그리울 때가 있대요. 와, 너무 좋아서 전역하고 어느 좋은 숙소를 가도 부대에서 바라보는 그 뷰를 따라갈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게 다가 아니죠. 리피의 군대 TMI. 달라진 생활관 환경 오늘 제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개인 공간부터 짚어볼게요. 이제 더 이상 침상이 아니라 나만의 개인 침대에서 모포가 아니라 따뜻한 소미불 안에서 포근하게 잠들 수가 있습니다. 공용 공간으로 가볼게요. 좋아하는 걸그룹 무대, 인기 드라마 놓쳤다고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전 군에 IP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IPTV. 음성 인식 당연히 되고요. 트와이스 뮤직비디오 틀어줘. 바닥을 대걸레로 닦으셨다고요? No, no. 진공 청소기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 집보다 손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생활관이 아니라 내 집 안방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죠. 지금까지 리피의 군대 TMI였습니다. 야, 이 정도면 입대하자마자 정말 집처럼 편안해지는 진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군대에 익숙해졌구나 이런 순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들이 언제인가요? 너무 많죠. 아, 그래요? 네. 상병장이 됐을 때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막 한 1시간, 2시간 걸리던 작업이 10분, 20분 안에 끝낼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손에 있고. 부대 어디가 소위 짱 박히기 좋은지, 숨어 있기 좋은지 그런 장소들 다 알게 되고. 막 이럴 때. 그냥 그 편안함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숨을 만한 곳, 짱 박힐 만한 곳을 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짱 박힐 수 있다. 맞죠. 내가 이제 짱 박힐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 편안함.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휴가를 나갔는데 병장 때 휴가 나가서 집에 누웠는데 휴가 첫날 잠이 안 오는 거야. 내 방이, 우리 집이 낯설어. 그래서 잠은 부대 가서 자고 다시 나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 많죠. 뭐 휴가 나왔을 때는 이제 한 6시에 그냥 눈 떠지고 이런 맞아, 것들 맞아. 아니면 갑자기 앞전법. 맞아. 동네 형이랑 친구들 만났는데 앞전법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졌다라고 느껴지죠. 우리도 학교 다닐 때 1년 동안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랑 헤어질 때 막 아쉬워서 막 울고 그랬잖아요. 자, 부대원들이랑은 1년 넘게 동고동락하는데 정이 뭐 안 쌓일 수가 없죠. 생활관 동기들이 가족이나 친구보다 더 의지될 때가 있죠. 아무래도 나의 요즘 상황이나 고민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생활관 동기들이잖아요. 같이 사니까. 그래서 가족이나 사회 친구들한테 털어놓지 못하는 얘기도 생활관 동기들한테는 스스럼 없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있죠. 이제 이렇게 고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서로한테 수고했다고 인사 남길 때 그때가 가장 돈독해지는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후보생 시절에 좀 힘든 훈련들이 다 끝나고 뭔가 해냈다는 생각에 막 생활관에서 소리 지르면서 뭐 얼싸안다 보면 그 순간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든든한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옆에 있는 생활관 동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불 끄고 누워서 잠들기 전까지 수다 또 엄청 떨잖아요. 우리. 맞습니다. 그 우리 동료들이랑 그 추억도 못 잊고 그리고 주말마다 다 같이 모여서 노는 거는 또 얼마나 재밌게요. 그런 생각하면 가끔 생활관이 그립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병장이 휴가 복귀해서 생활관 들어오면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을 느낀다는데 진짠가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 상병장쯤 되면 이제 사회 친구들도 대부분 군대를 가가지고 좀 늦게 가더라도 이 겹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휴가를 나가도 놀 사람이 좀 없어요. 엄청 심심하고 오히려 생활관 후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생활관 후임들이나 선임들이랑 같이 휴가를 맞춥니다. 그리고 같이 휴가를 나가요. 맞아요. 그렇게 같이 나가요 나중에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나가서도 같이 놀고 들어왔을 때 같이 그러니까. 있고. 예.
또 나 없는 동안 무슨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 또 생활관에서 또 궁금하기도 하니까 내가 너 나갔다 와서는 문쪽 내가 왜 이러지 싶기도 예, 운동 좋아하는 병사들은 본인 휴가 나갔을 때 생활관에서 축구 대회나 뭐 족구 대회, 체육 대회 같은 게 열린다고 하면은 나도 너무 같이 하고 싶고 빨리 복귀하고 싶고 약간 잘하고 있을까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가 나가서 또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이게 부대원들 또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다가 휴가 나가서 또 뭐 재밌는 또 에피소드가 생겨. 이야, 요거 적어놨다가 내가 부대 들어가서 내가 얘기해줘야지. 막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계급이 높아질수록 휴가를 나와도 집에서 반겨주지 않고 부모님 잔소리는 많아지고 찾아주는 사람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땐 차라리 그냥 동기들이랑 노는 게 더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든다고 해요. 병장 때는 외출이 나와도 귀찮아. 그냥 부대 안에 있는 게 더 편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냥 누워있고. 특히 요즘에는 동기생활관으로 바뀌었잖아요. 옛날 군대에서도 이렇게 절친이 되는데 동기생활관에서는 그러게. 진짜 돈독해지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선임이 없으니까 서로 속 얘기도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고 또 몸과 마음이 편하니까 서로 스트레스 줄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할 때가 되면 빈손으로 안 갑니다. 후임일 때는 선임들 심부름으로 뭐 두 손이 좀 무거운데 선임이 돼서는 우리 후임들 챙겨줄 생각에 양손 무겁게 부대로 복귀를 하거든요. 이제는 뭐 동기생활관 같이 쓰는 동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편하겠어요. 다 반말하고 그렇죠. 선물을 사겠죠. 선물을. 저도 이제 들었던 감동적인 일화가 있는데 이제 한 병사 친구가 휴가를 복귀하면서 대형 상자 2개 이렇게 들고 왔대요. 근데 대형 상자 하나에는 라면을 끓일 수 있는 일회용 용기 있잖아요. 한강에서 지금 먹을 수 있는 그런 용기들. 한 상자에는 이제 라면 봉지 이렇게 묶음이랑 수입 과자. BX에서 사 먹지 못하는 수입 과자 봉지들이 막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전체 생활관이 마음씨 넓은 병사 덕분에 아주 즐겁게 이제 단합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정이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역할 때 생활관 동기들끼리 부둥켜 안고 막 운다고 그러는데 그런 이유 때문인가 봐요. 그래도 아무리 생활관이 좋아도 전역이 더 좋으시죠? 말해 뭐하냐? 물론 전역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막상 사회에 나오면 종종 아주 자주 군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군대에서는 이제 전역이라는 끝이 있지만 사회에 나오면 끝이 없잖아요. 막막하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군대가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뭔가 학교랑도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학교는 졸업하면 끝이잖아요. 끝이 있는데. 왜 사회는? 다들 그랬던 것 같아요. 취업 이런 거 준비할 때 군대가 그때 행복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는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하루 일과가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죠. 네. 그리고 운동할 시간을 줘요. 그 음식 메뉴 같은 거 있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 짜져 있어요. 맞아요. 한 달치씩 나와.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뭐 그때가 몸은 좀 많이 힘들었어서 또 마음은 편했던 것 같아요. 맞아, 마음만큼은 진짜. 저도 이제 아직 제대를 안 해서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제 군대에서만큼은 나의 생활을 군이 책임져 주니까 사회에서 해야 되는 이제 많은 고민이나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어떤 그런 안정감이나 편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인권 침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속에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었나요? 네, 오늘 영상에서도 인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네. 예상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이제 김중희 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휴가 복귀 때 자발적으로 많은 용사들을 위해서 뭘 사오는 거는 괜찮지만 후임에게 휴가 갈 때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그리고 근무가 끝난 후임한테 당구를 정리하라고 지시하는 행위 이는 모두 사적 지시에 해당이 됩니다.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에서는 장병 상호간을 서로 배려하도록 하고 있고 이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국방부 훈령이 부대 관리 훈령인데 이제 거기 제17조에서는 병영 생활 행동 강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 상호간에는 서로 명령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지시에 해당이 됩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건 뭐 인지상정인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 업무 처리 훈령 제43조 제1항 별표 11에서는 이제 징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적 지시의 횟수를 기준으로 3회 미만이면 휴가 단축, 3회 이상인 경우에는 감봉부터 시작하고 4회 이상이면 군기 교육에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안이 경미하거나 교육을 이유로 지시를 한 경우에 또는 소극적 가담에 그친 경우에는 감경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훈련병이나 전입 50일 이내 신병을 대상으로 한 사적 지시나 피해자가 복무 부적응을 겪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편안한 휴식에서 강한 전투력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대요. 자, 군대에 있는 1년 6개월 동안만큼은 생활관이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군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인권 긁어주는 남자 효자손과 함께했습니다. 장병의 인권은 사소라 일사. 앞으로도 가려운 인권을 속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금쪽 같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고민 행복이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빈 시간 틈틈이 다 나와서 쉬어볼까? 다나카입니다. 네, 매주 장병들의 여가 시간을 꽉 채워주고 있는 다나카. 오늘은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트렌디한 행군기답게 오늘도 아주 핫한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아하. 다들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메타버스. 뭐 아유. 메타버스, NFT 뭐 요 정도? 네, 네.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아, 요즘 메모가 진짜 유행이잖아요. 네, 핫하죠. 메버, 아시잖아요. 메버 딱 메버 줄임말. 알죠. 메버를 타면요, 여러분 가상의 어디든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갈 수 없는 곳 다 여행 갈 수 있습니다. 자, 요즘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들리는데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뭔가요, 그게? 근데 아직 생소한 분들도 있지만 요즘 메타버스가 트렌드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자, 20, 30대 MZ세대는 물론이고 요즘은 초등학생까지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 장병들이 이런 트렌드에 뒤처지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스페셜한 주제와 함께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네. 누구보다 장병들의 마음을 잘 알면서 트렌드의 빠삭한 멘토님 얼른 모셔볼까요? 커튼을 걷어주시겠습니까? 충성!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무한한 가능성과 매력이 넘치는 가상세계로 인도할 메타버스 멘토 김광훈 대위입니다. 박력 있는 참고인. 네, 장병들의 마음을 잘 아는 멘토가 누군가 했더니 우리 대위님이셨네요. 예, 같은 군인 신분이니까 장병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더 잘 전해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장병들이 현재 몸은 군대에 있지만 언젠가는 제대를 할 테고 또 사회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이때 트렌드에 뒤져서는 안 되거든요. 저 역시 현재 제대를 앞두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 중이라 장병들한테도 꼭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멘토로 나서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반영하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한번 이렇게 확 붐이 일었다가 이렇게 확 꺼지는 트렌드들도 있잖아요. 있죠. 네. 뭐 꼰대이가, 네, 꼰대이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래서 말인데 이제 장병들이 전역하기 전까지 메타버스의 인기가 계속 될까요? 그런 걱정은 넣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455억 달러 규모의 메타버스 시장은 2025년에는 4,764억 달러로 10배 이상, 2030년에는 1조 5천억 달러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메타버스 시장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거대해질 겁니다. 네, 장병들이 전역할 쯤에는 지금보다 더 핫한 키워드가 되어 있을 수 있고요. 어허. 그래서 저는 장병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또 저를 통해서 메타버스라는 트렌드를 확실히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메타버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 확산되긴 했지만 그전에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쉽게 메타버스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에? 그래요? 네. 지금부터 알기 쉽게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메타버스는 총 4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가상과 초월을 뜻하는 단어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상 세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가상의 아바타를 마치 나인 것처럼 활용해 사회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세계인 거죠. 네,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니 아직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미. 이거 그냥 영상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왜요? 에이야?
증강 현실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공간에 2D 또는 3D로 표현되는 가상의 물체를 겹쳐 보이게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환경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노땡이나 킥땡 어플, 몇 년 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몬스터 게임 역시 이 증강 현실에 속합니다. 게임 그렇죠. 아, 저거로 많이 다녔죠. 네. 속초도 가고. 맞아. 아, 저것도 메타버스에. 네. 요즘은 앱 기능을 활용해서 뭐 사진도 찍고 영상 촬영하는 게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노트북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맞습니다. 그럼 저도 며칠 전에 메타버스를 사용했던 거네요. 이게 메타버스인지 모르고 엄청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저도요. 네. 네, 맞습니다. 다음 가상현실도 여러분에게 낯설지 않을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아, 저도 해본 적 있어요, 저거. VR 기계를 통해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그래픽 속으로 들어가 현실이 아닌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 마치 현실인 것처럼 체험하게 해주는 기술을 가상현실이라고 합니다. VR 게임 잘 알죠. 옛날에는 근데 VR 게임 장에 가야만 할 수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뭐 가정에서도 VR 기계로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메타버스가 어떤 건지 살짝은 감이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살짝은요. 네, 남은 단계들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But I was thinking about, wow. Hi there. How far was that drive? 250 yards. Oh, good morning. How'd you sleep? 아, 저 시계. Why are you checking your blood 시계로 oxygen 심박수. level? Oh, that's why. 아, 저것도 메타버스야? 저 라이브 방송이네, 저거는. 네. 라이프 로깅이란 일상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숨쉬듯 사용하고 있는 SNS와 스마트워치 역시 라이프 로깅에 포함되는 겁니다. 네, 다음 거울 세계도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거울 세계? 거울 세계. 이게 뭐죠?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거는 굿땡 맵의 일부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지도 앱이나 배달 앱을 보면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아도 어디에 어떤 가게가 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실제 세계의 모습과 정보, 구조 등을 가져가서 복사하듯 만들어낸 것을 거울 세계라고 합니다. 아까 그 약간 게임이랑 비슷하네요. 맞네요. 어때요? 영상을 보고 설명을 들으니까 처음보다 훨씬 더 쉽게 느껴지시죠? 네, 저희가 많이 접하고 있었는데 몰랐던 것 같아요. 처음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해가 좀 쏙쏙 됩니다. 일상생활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현재 교육과 산업, 엔터테인먼트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어 누구나 한 번쯤 접해봤을 테지만 메타버스란 단어와 개념 자체를 생소하게 여기는 것뿐이거든요. 지금 우리들 반응만 봐도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는 낯설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 다방면으로 그러네요. 사용하고 있었던 것들이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아이돌들도 메타버스를 많이 이제 좀 활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역시 아이돌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고 흥미로워하실 만한 분야죠. 요즘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메타버스가 아주 핫한 키워드입니다. 누가 어떻게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는지 몇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와우. 다이너마이트 발표. 아, 뮤직비디오 발표회를 저기 모여서 했구나. 네, 맞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규모로 모일 수 없는 아쉬움을 달래주기라도 하듯 메타버스 공간에서 신곡 다이너마이트 발표회를 열어 팬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현장을 마련해줬습니다. 저 가상 공간에 모여서. 잘 따라한다. 저도 그 생각했었습니다. 블랙핑크는 한국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 뮤직비디오를 제작함과 동시에 메타버스 팬미팅이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때는 무려 4,500만 유저가 모이기도 했습니다. 야, 그러면 에스파가 대박이네. 그쵸. 에스파가 처음부터 캐릭터로 등장했잖아. 네, 엄청. 그냥 아예 캐릭터라고 하잖아요. 어머, 이게 음악 방송. 저기 음방이에요, 음방. 아, 진짜? 저게 뮤직비디오가 아닙니다. 아, 그래?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위문열차를 적으셨구나. 아 위문열차도. 아 죄송 보였어. 아, 저기 모여가지고. 아 진짜? 소령문 머리 자리로. 아 진짜로? 야. 세상에. 신기하다. 아까 슬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에스파는 가상의 세계관을 잘 활용하고 있는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짜. 멤버들 모두 자신의 아바타라고 불리는 캐릭터들이 존재하고 함께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발빠른 느낌인데요. 위문열차에서도 장병들을 위한 온택트 공연을 진행했네요. 메타버스 속에서라도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다들 진짜 공연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일어나서 그러니까 하고. 재밌게. 네.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메타버스의 장점이죠. 내가 아바타가 돼서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 요즘 핫하다는 아이돌들은 다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네요. 진짜 탑들은. 그럼 저도 이 대열에서 빠질 수가 없다는 얘긴데요. 아이돌들도 관심을 가질 만큼 트렌디한 건 알겠어요. 근데 우리 군대에 있는 장병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메타버스가 어떤 정의인지 알고 또 친숙해 주셨다면 이제 제가 왜 장병들에게 메타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너튜브, TV 광고 등으로 마케팅을 하던 시대를 지나 요즘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마케팅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또한 메타버스가 만들어낸 또 다른 트렌드죠. 현재 편의점과 마트뿐만 아니라 백화점, 커피 브랜드들까지 앞다퉈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 입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네, 그 안에서 해당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매장을 둘러볼 수 있게 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유저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마케팅 전략인 거죠. 유명 명품 브랜드와 자동차 브랜드 역시 MZ세대를 겨냥해 메타버스 마케팅을 진행했는데요. 현땡 자동차도 자사 차량을 구현해 아바타로 남아 시승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야, 안 되는 게 없겠네, 저 안에서는. 그러니까요. 이런 마케팅 전략과 트렌드를 알고 있으면 기업의 면접을 볼 때 또 입사를 해서도 도움이 될 텐데요. 장병들을 위한 실질적인 꿀팁도 알려드려야겠죠. 네. 요즘에는 한땡, 롯땡 그룹 등 기업 채용 과정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경우가 점점 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직접 대면하는 면접이 아닌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 안에서 면접을 본다는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메타버스 안에서 면접을 진행해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오, 재밌겠다. 오늘은 면접. 아, 게임 같네. 저렇게 면접을 본다고? 아, 이 방을 직접 만드신 거죠, 저희를 위해서? 네, 맞습니다. 아. 그 방이 또 구역이 나눠져 있어서 그 안에서만 또 이제 사용자들끼리 소통이 가능합니다. 많이 있어도. 음성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 면접관과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기업에서 준비한 질문지에 답변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메타버스 속에서 실제 면접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색다른 면접 방식을 넘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면접 방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비대면 면접은 장병들한테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우리 장병들을 위한 팁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메타버스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체크를 잘 하시면 됩니다. 먼저 내가 지원하려는 회사에서 운영되는 플랫폼에 대한 기본 조작 능력과 마이크 상태, 카메라 상태를 체크하는 것은 필수겠죠. 면접 외에도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취업 설명회 역시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저는 오늘 메타버스 면접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장병분들도 이런 면접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두면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멘토님 꿀팁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는 평범한 회사 취업은 싫다. 새로운 길을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직업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메타버스가 바꾼 트렌드만큼 새롭게 생겨난 직업 역시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월드빌더, 두 번째는 아바타 의류 디자이너, 와우. 세 번째는 아바타 드라마 작가와 PD입니다. 뭐 아바타가 나를 표현하는 가상 인물이라 그런지 아바타 관련 직업들이 좀 많이 생겨난 것 같은데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들이지 좀 궁금한데 대충은 알겠거든요. 대충은 왜냐면 저희가 뭐 옛날에 이제 도토리로 저도 그 이렇게 아바타 뭐 이렇게 이미. 옷도 이렇게 사보고 그런 경험이 때문에 네. 근데 좀 디테일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네, 그럼 먼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첫 번째, 월드빌더는 메타버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행사를 위한 공간을 꾸미고 진행자를 섭외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공간 디자이너, 건축 설계사, 파티 플래너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업에서 월드빌더에게 전체적인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적게는 몇백에서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몇천까지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핫한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들어오게 할 수 있고. 아니 와 우와, 세상에. 의류 디자인까지. 우와. 두 번째는 아바타 의류 디자이너입니다. 아바타가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면서 아바타 의류 디자이너도 탄생했습니다. 현재 제페땡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렌즈 씨는 아바타 의류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월 1,5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메타버스 내 매니지먼트까지 설립해 디자이너 교육과 협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류 디자인뿐만 아니라 헤어 디자인까지도. 네. 어? 세상에. 뭐야? 아바타로 드라마를. 네, 메타버스로 수익뿐 아니라 내가 그동안 꿈꾸던 로망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바타 드라마 작가와 PD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배우 캐스팅과 장소에 대한 제약 없이 내가 꿈꾸고 머릿속으로 그린 이야기를 아바타 드라마로 구현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머 뭐야? 어머 저렇게 어머 세상에. 오글거린다. 네컷 만화 비슷하게 이렇게. 네. 가상현실로 인해서 이 직업이 생겨났다는 것도 신기한데 야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니까. 오, 서프라이즈 그 자체인데요. 네, 맞습니다. 정부 역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VR, AR 콘텐츠 사업을 육성하며 관광, 스포츠, 박물관을 제작하는 등 메타버스를 위한 신산업 육성 예산으로 약 8천억을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직업 외에도 앞으로 메타버스에 관련 일자리는 계속해서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메타버스의 세계는 정말 진짜 무궁무진하구나라는 말이 딱 맞네요. 오늘 메타버스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분들 많을 텐데 우리 저기 수민 씨도 그렇고 네.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생소했거든요. 정말 처음 들어보고. 근데 많이 접하고 있었고 스며들고 있다는 게 뭔가 조금 아직까지는 사실 조금 뭔가 생소하면서도 또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재패땡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그 저기 쉬는 시간에 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친구 추가 많이. 같이 놀아요. 네. 내가 친구를 추가한 거 모르거든 아직.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친구 추가. 같이 놀아요. 저도 저는 제일 놀란 게 제가 정말 SNS 중독이다 막 이렇게 하고 사진도 막 보정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영상 편집도 하면서 전부 다 메타버스였던 거예요. 그러네요. 난 이제 메타버스가 알고 싶어서 아영 씨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메타버스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내가 정말 많이 하고 있었구나. 거기에 굉장히 놀랐어요.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장병들이 미래에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그만큼 저를 포함한 공군 장병들이 좀 익숙해져서 그 장병들 미래의 장병들과도 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메타버스로 통해서 아마 열리지 않을까. 아 입대도 아바타로. 예. 입대도 아바타로 그냥. 군사 분야에서도 훈련장 부족 및 소음으로 인한 민원 등의 대처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기술들이 서서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장병들도 군 생활 속에서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브레이크 없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요즘 오늘의 오답이 내일의 정답이 될 수도 있는 세상에 장병분들도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궁금해하고 관심이 생기는 분야에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광훈 대위였습니다. 우와. 충성! 2021년 떠오르는 트렌드 메타버스에 대해서 배워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장병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신 우리 김광훈 대위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장병들의 슬기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단학과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운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운기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례 행운! 초창기에는 어디 가서든 내 연인 막 이렇다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성격, 외모, 뭐 행동 하나하나 다
다 자랑했던 것 같아. 저는 자랑 별로 안 했어요. 저는 좀 숨겼구나. 아무래도 연예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똥이었어 우리.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이 있다고 해도 모르고 있으면 제대로 챙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막막해서. 그래서 오늘 연말정산 전에 가입하면 좋을 알짜배기 상품들만 쏙쏙 골라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장기용분들 오늘 저만 믿고 한번 따라오시겠습니까? 와!